14-6번도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약간 또 복잡하게 설명은 되어 있는데요. 한 성당 R은 1, X는 2, 공장의 부하는 300kW, 역률 60%, 공장의 수전실에서 전압은 2900V, 3.50V로 개선하면서 전력 손실을 경감하기 위해서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하고자 한다. 이때 소요될 콘덴서 용량은 얼마로 되겠느냐? 먼저 이제 그림을 그려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면 300kW인데, 그러면 이제 그림을 여기 가서 보시면 300kW인데, 지금 어떻게 돼 있다고요? 전압 강화 부분이 원래 여기 2900V였는데, 전류값이 또 틀려지는데요. 역률을 이제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거꾸로 여기 보시면은, 먼저 여기부터 보시면은, 부하 전류는 I는 P 나누기 루트 3V 코사인 세타에서 말단의 전압은 2900V라고 나왔고요. 그때 역률은 0.6, 60%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 부하 전류가 이제 99.5라고 여러분들 계산하실 수가 있고, 전압 강화는 마찬가지로 R값 1이고요. X값 2죠. 근데 거기에 대한 역률이 어떻게 된다? 코사인 세타가 0.6이고 사인 세타가 0.8이다. 이 부분을 넣어서 계산을 했더니 380V 정도의 전압 강화가 생겼다. 그럼 실질적으로 송전단에서는 2900V 플러스 380V가 송전단의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전수 인출구 전압은 이와 같이 2900V에 380V를 더한 부분이 3280V고요. 그거를 3280V를 3050V로 이제 계산을 해줘야지 되기 때문에 그때 전압 강화는 230V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30V에 맞춰가지고 거꾸로 이제 계산한 겁니다. 여기서는 3.05는 이제 그 단위를 맞춰주다 보니까 여기 3.05를 넣은 거고요. 그래서 I 다시 새로운 부분에 대한 전압은 3050V가 되는 겁니다. 그때 전류를 계산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필요한 코사인 세타가 어떻게 되는지 약간 복잡해지는데 이 부분들은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 흐름만 보시면은 I-는 루트 3, V- 코사인 세타 앞에하고 똑같습니다. 거기서 부분이 이제 3280V였을 때 이런 부분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3005, 요게 는인데 이게 지금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식들 보시다 보면은 마이너스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P는 아까 300kW였고 루트 3이었고 V-는 3050V였고 그때 코사인 세타는 얼마냐? 이 부분을 계산하는 거고 그때 전압 강화에 의한 부분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가 얼마가 되는지 또 거꾸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300과 600 부분이 나왔는데 그 부분은 여기서 이제 R이 1이었고 X가 2였기 때문에 그걸 이제 계산을 한 겁니다. 탄젠트 세타가 0.67이 나왔다고 하는데 여 앞에서의 탄젠트 세타는 0.6분의 0.8이 나왔고 이 뒤에서 탄젠트 세타는 0.67이 나왔죠. 그러니까 개선 후 부분이고 이건 개선 전인데 개선 전에 대한 코사인 세타가 0.6이었으니까 0.6분의 0.8이 나왔으니까 그걸 탄젠트 세타로 계산을 한 겁니다. 200 나왔고 나중에 이제 전력 손실 경감량 나왔는데 이 부분은 이제 자세하게 한번 그림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재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나중에 보내드린 자료에 보면 각각의 문제들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여기하고 매칭을 하게 되면 요때 이제 200kV가 더 공급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요때 세타가 보시면은 0.6이었죠. 세타 다시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탄젠트 세타로 그냥 계산을 해버린 겁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여기도 탄젠트 세타로. 뭐 코사인 세타 부분이 얼마인지는 여기서 나와 있지 않고요. 탄젠트 세타를 나눠주게 되면 되겠죠. 이제 역률 개선에 의한 설비 용량의 여유 증가입니다. 여기는 먼저 이 그림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P 값이 이만큼 있었고요. 그 다음에 S 값은 이만큼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률은 세타 1이었습니다. 근데 역률만 개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역률만 개선을 했다라는 부분이 여기서 이렇게 공급을 했다라는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그대로 간다는 얘기죠. W0가 그대로 가다 보니까 얘 부분이 그대로 간 거죠. 원의 방정식이다 보니까
이렇게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요만큼이 뭔가 늘어난 거겠죠? 요만큼이. 역류를 계산했다는 게 요만큼만 공급을 해줬다는 게 아니라 S를 그대로 한 상태에서 역류를 공급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요 지점까지 역류를 공급해줘야 되다 보니까 얘가 요 지점에서 쭉 내렸을 때 요게 법선하고 만나는 부분하고 얘 지점만큼을 역류를 공급해준 거하고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혼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이 S라는 부분을 그대로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역률 개선에 의해서 출력이 증가된다라는 건 요 값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 이 값을 계산하는 거다 라는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만큼이 P값이 더 공급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여기서 이제 그 수식으로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기존에 역률이 코사인 세타였었는데 여기에 콘덴서를 투입을 하게 되면은 이만큼의 부하를 더 걸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률이 개선됨으로써 부하 전류가 감소돼서 같은 설비로도 설비 용량에 여유가 생기게 된다. 그럼 설비 용량을 더 늘리지 않고도 변압기 용량이죠. 변압기의 용량을 더 늘리지 않고도 부하를 더 걸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내용과 요 그림과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을 같이 한번 이해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개념은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보시면은 CD-D라는 부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급해줘야 되는 부분은 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여기 이만큼을 빼주게 되면 이 부분이 나오겠죠. 그렇게 계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여기 보시면은 Q는 CE가 P 탄젠트 세타죠. 여기 부분이 Q는. 그래서 P0가 아닌 P로 이제 바뀌게 된 겁니다. 왜냐면 기존에는 P0였는데 P1만큼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P라는 부분을 걸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P의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여기도 마찬가지 P죠. P의 탄젠트 세타 2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이 처음에는 W0에서 P0밖에 몰랐는데 이 P값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것들이 이제 뒤에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먼저 보시면은 W0의 코사인 세타 2, P0는 이 P라는 값을 이제 처음에 몰랐습니다. 여기서 이 P라는 값을 몰랐죠. 그래서 W0에다가 코사인 세타 2를 하게 되면은 이 값이 나올 거라는 얘기죠. 이 W0가 이쪽으로 가니까 그게 뭐냐, 결국은 요거죠. 요거에서 이 W는 W0니까 요거에서 요 세타2만큼 바꾸게 되면 이 P값이 나올 것이다. 처음에는 저희가 W0에서 코사인 세타1을 하다 보니까 P0 값을 알았는데 지금은 이 S값이 똑같아도 세타2로 바꾸게 되면 우리가 P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P값을 계산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W0는 여기나 이 지점이나 똑같죠. 그 지점에서 세타2를 바꾸게 되면 이 P값을 계산할 수가 있다. 그래서 W0의 코사인 세타2에 탄젠트 세타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2가 되는 거고요. W0 코사인 세타2, 그 다음에 이 탄젠트 세타를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만들어다 보니까 코사인 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자승 세타였죠. 그거를 이제 루트를 씌우다 보니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코사인 자승 세타 1분의 1 마이너스 1이 됐다는 얘기고요. 이 뒷부분, 그 부분을 사인 세타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안 뺐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자승 세타 2입니다. 요거를 루트를 씌우게 되면은 이게 코사인 자승 세타 2분의 이 부분이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똑같이. 얘가 바로 요거의 전식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Q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Q를 나누기 위해서 이 W0 값을 앞으로 뺀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 W0를 빼게 되면 나머지 이 수식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수식은.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요 값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죠. 코사인 세타2가 여기 있으니까 세타2를 없애버릴 수가 있죠. 이렇게. 요 뒷부분은. 그리고 얘네 부분은 이제 빠진 거죠. 여기서 헷갈리시는데
코사인 세타 2하고 얘를 곱한 거고 얘하고 얘를 곱한 거죠. 얘 한 번 곱하고 얘 한 번 곱한 건데 얘 코사인 세타 2를 놓고 여기를 곱해버리고 여기를 빼버렸지 않습니까? 코사인 세타 2가 없죠. 이 코사인 세타 2하고 이 코사인 세타 2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하게 또 수식이 정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로 부분이 없어진 게 이거란 얘기죠. 혼돈이 있을까봐. 여기는 가로 부분이 없어졌다 라는 부분이 나와지고요. 그 다음에 P0 값. 처음에 P0 값을 여기 나왔죠. 계산할 수 있다고요. W0에 세타 1을 하게 되면 P0 값을 계산할 수 있고 P 값은 W0에다 세타 2 값을 이용을 하면 계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고요. 여기 보시면 P0는 W0 코사인 세타 1이니까 Q 값 여기다가 W0 그 다음에 세타 1, 세타 2 부분을 똑같이 계산한 겁니다. 요게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나머지 Q 코사인 세타 똑같이 돼 있고 요 값이 요쪽 밑으로 이렇게 들어갔더라. 그럼 나머지 수식 똑같죠? 얘하고 얘 똑같은데 여기다 세타 1이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세타 1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요 수식에다가 그렇게 들어간 겁니다. 여기 세타 1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도 세타 1이 들어가면서 요 수식에 이렇게 바뀌었다. 요 정도만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되죠. 그 다음에 더 공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증가분은 BC-OC. BC는 OC-OB. BC가 어떻게 되죠? BC죠. 그러면 전체 OC에서 OB를 빼주면 된다. 이렇게 그림상으로 나왔고요. 그 부분을 계산하게 되면 P분의 코사인 세타 1이 되는 거고. 왜라고요? P분의 코사인 세타 1이 이 W1까지 돼 있는 OC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에서 처음에 P 값을 구했기 때문에 그 값에서 나중에 요만큼의 증가분, BC만큼의 증가분을 더 뒤에서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왜 이걸로 이제 P분의 코사인 세타 1을 하게 되면 전체 W1이 계산이 되는데 굳이 W1을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W0만큼을 빼게 되면 요만큼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W1 부분은 BC에서 이 뒷부분 W0를 뺐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나왔다는 얘기고요.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하다 보니까 또 이와 같이 또 계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P는 W0의 코사인 세타 2거든요. 어떻게 됐죠? P는 W0의 코사인 세타 2라면 P가 나오죠. 처음에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수식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W0의 코사인 세타 2가 되는 거고 이 W 부분은 앞에다 수식을 빼도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수식이. 이 부분에서 W0를 이거를 바꾼 겁니다. 전부 다. W0를 하다 보니까 얘 부분은 마이너스로 이렇게 뒤에 나온 거고 얘 부분이 바로 이 수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 2가 됐는데 이 P 값을 W0의 코사인 세타 2로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수식이 중간중간에 넘어갔던 것들을 이렇게 잘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화살표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놔주셔도 되죠. 이 P값이 요거다. 이 가로를 이렇게 쳤으니까 이 W0가 여기 있으니까 이 W를 뺐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1이 나왔다. 코사인 세타 1은 그대로 갔다. 이런 것들 그림 하나만 그려 놓으시면 되죠. 여기서도 나중에 흐름을 가지고 계산하실 때 처음에 이 그림에서 P 값을 구하고 나서 코사인 세타 1과 세타 2를 적절하게 조합을 해주셔야지만 나중에 이 CD 값을 이제 계산하실 수가 있다. 이것들도 흐름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흐름을 다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중간중간에 왜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지를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쫓아가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P1이라는 건 여기서 나왔던 이 P1이라는 얘기죠. P 값도 구했고 W0 값도 구했고 그 다음에 이 세타 1과 세타 2 부분도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W1 값이 또 나오고 P1 값도 계산을 하더라. 그리고 나중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Q 값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P1은 W1의 코사인 세타 1이죠. 어떻게 될까요? P1은 W1의 코사인 세타 이 부분이죠. 결국 요 지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만큼이. 얘가 됐든 어차피 요 W1에 대해서
요만큼의 세타 부분이 요 세타 1이었을 때 P1이라는 부분이 여기 부분이 결국 요거 아닙니까? 요거니까 W1에다 이 세타 1은 여기서도 똑같이 세타 1이 여기서도 세타 1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P-P0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값이 나오게 된다. P는 아까 P는 W0 코사인 세타 2였죠? P는 W01의 코사인 세타 2였죠? P0는 W0의 코사인 세타 1이었죠? 그걸 써놓은 겁니다, 여기서. 똑같이. 그러니까 그림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은 여기 나와있던 수식들을 정확하게 계산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제 계산을 하겠습니다. 계산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앞에서 뵀던 것도 똑같이 보게 되는데요. 전격 용량 300kV의 변압기. 그림이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상역률 70%, 부하에 300kV를 공급하고 있다. 합성역률을 90%로 개선해서 이 변압기의 전 용량까지 공급하려고 한다. 지금 전격 용량이 300kV고 300kV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역률이 70%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하를 더 공급을 해주고 싶은데 역률을 올려주면 부하를 더 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 뭐냐? 전격 용량이 300kV인데 여기에 역률 70% 해가지고 300kV를 공급을 해주고 있다. 근데 역률을 늘려주게 되면은 이와 같이 되겠죠. 그러면 요만큼을 더 부하를 늘려줄 수 있는데 그때 증가시켜야 되는 콘덴서의 용량은 요 값은 얼마냐 이거죠. 아까 설명드렸죠. 얘가 점점점점 갔을 때 얘는 원의 방정식으로 이렇게 가니까 요때 이 부분을 0.7에서 0.9로 올려주게 되면 물론 이 P값은 틀려지겠죠. 여기서 요만큼 더 늘어나겠죠. 근데 여기서 P를 물어본 게 아니라 QC만 물어본 겁니다. QC만. Q는 앞에서 설명됐던 게 어떻게 됐죠? 14-1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수식이라는 얘기죠. 14-12. W0 코사인 세타. 근데 세타 2죠. 나중에 계산할 부분. 이게 90%가 될 거고, 요거는 70%가 되겠죠. 기존에 있던 부분.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 개선 후, 얘가 개선 전, 얘가 개선 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얘는 W0는 똑같죠? 300. 역률은 얼마라고? 개선 후 0.9였죠. 개선 전 얼마라고요? 0.7이죠. 개선 후 0.9죠. 그러면 이 Q 값은 144.9 kV가 필요하더라. 증가부하의 피상전력 W1 및 P1은 이거는 이제 더 계산한 거죠. 실질적으로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이 Q값만 물어본 겁니다. Q값만 물어봤지만 여러분들이 나머지들도 한 번 더 계산을 해보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14-15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죠? 여기서 W1 여기 부분만 계산하는 겁니다. 이 W1 이 부분 전체적으로 얘가 공급해줘야 되는 게 144.9kV지만 얘는 얼마고 얘는 얼마냐 그걸 여기서 한번 계산을 해보겠다. 그래서 이 W1과 P1 부분을 계산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 수식이 여기 똑같이 나와 있는데 수식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기서는 그 수식을 이용해서 넣게 되는데 개선 후는 뭐라고요? 0.95 개선 전은 0.7이다. 그리고 전체 용량은 300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요게 300이었고 요게 300인데 그럼 여기서 얼마만큼 여기 더 늘어났냐? 요만큼 늘어나는 이 W1 부분이 바로 85.8 kV만큼을 더 공급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P1 값으로 계산하면 얘가 60kW를 더 공급해줄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요만큼에 대한 것들을 얼마를 더 공급을 해줘야 된다? 144.9 kV를 공급을 해줘야 된다. QC 값이지만 이 Q 값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 얘만큼을 더 걸어줄 수 있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14-8번 부분 보시면요. 여기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림이. 먼저 역률이 틀려집니다.
5000kV, 5000kV, 역률 75%인데 역률 80%로 되죠. 콘덴서 부분을 1045kV를 했습니다. 얘가 0.75였죠. 얘가 얼마라고요? 얘가 0.8입니다. 그게 뭐냐면 얘가 0.8이 아니죠. 얘가 0.8이죠. 세타1과 세타2. 그때 지금 아까처럼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얘만큼의 부분이 있었고 얘만큼의 이 부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림을. 그 그림입니다. 지금. 얘가 이만큼의 부하가 걸려 있었고 거기에 또 얼마만큼의 부하를 또 걸었다? 이만큼의 부하를 걸었더니 전체적인 역률이 얼마가 되겠냐?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얘 값하고 이 Q1하고 Q2 값을 더한 다음에 이 Q1에서 이 Q1하고 이 Q1을 그냥 여기다 이렇게 똑같이 그려버렸죠? 네. 그 그림을 이렇게 그린 겁니다, 지금. 똑같이. 자, 보시면 5000kV의 변전 설비를 갖는 요양에 현재 5000kV의 역률 75% 부하가 운전 중인데 거기에 콘덴서를 설치하면 역률 부하를 몇 킬로 증가시킬 수 있겠냐? 이거죠. 얘가 있었고 콘덴서를 세타2만큼 공급을 해주면 얼마만큼 부하를 공급해 줄 수 있냐? 이 부분은 똑같다는 얘기죠. 얘 부분 똑같고 얘 부분 똑같은데 얘 부분을 얼마나 공급을 시켜줬을 때 이 세타2가 얼마나 됐냐? 이 세타1이 얼마가 됐냐는 결국 요 양이죠. 결국 요만큼이 더 늘어나겠죠. 이 P2라는 값은 모릅니다, 지금 저희가. 그 P2라는 값을 이제 알기 위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좀 이게 그림을 그리시지 않으면 문제들이 좀 헷갈립니다. 이 문제도. 이 문제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그림을 그려서 나중에 이런 유형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겠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W1은 5000kV. W1이 5000kV니까 얘도 5000kV고 얘도 5000kV입니다. 근데 얘가 코사인 세타가 여기였을 땐 0.75고 그때 그림과 보시면은 그때 여기 P1과 Q1을 계산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P1은 W1의 코사인 세타 1이죠. 코사인 W1이 5000이고 코사인 세타 1이 0.75다 보니까 얘는 3750이 나왔습니다. 얘는 5000이 나왔습니다. 얘는 얼마인지 또 나오죠. 역률이 있으니까. 그 값이 얼마라고요? 1 마이너스 사인 세타니까. P는 W1의 코사인 세타고 Q는 W1의 사인 세타죠. 코사인 세타가 얼마죠? 0.75면 사인 세타는 1 마이너스 0.75의 4승이죠. 그래서 3750의 4승 플러스 3305의 4승은 5000이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을 계산한 겁니다. 얘 값과 얘 값과 얘 값을 다 계산했습니다. 역률이 주어졌기 때문에. 역률이 0.75라는 게 주어졌기 때문에 얘 값과 역률만 있으면 P 값과 Q 값을 계산할 수가 있더라. 이 부분. 그 다음에 Q1은 Q1-Q는 얼마가 되는지 이 값을 계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전체가 3300원인데 우리가 얼마를 1045의 콘덴서를 설치하면 1045를 이만큼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서 1045를 했더니 요 지점에서 2260이라는 이 부분의 무효전력을 가지고 그러면 얘는 S 값은 똑같이 이렇게 왔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 역률 0.8로 된 부분을 얼마나 더 공급을 해줄 수 있느냐 이거죠. Q2 값을 보시면 Q2 값도 이제 계산되겠죠. 요 값에 의해서 왜 세타 요 세타를 모릅니다. 하지만 세타만 알면 이제 계산할 수가 있겠죠. 왜? 여기 5000이라는 값은 똑같으니까 5000이라는 값은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자 보시면은 Q2는 P2 탄젠트 세타2입니다. 탄젠트 세타2는 아까 뭐 0.8에서 0.6, 왜? 0.75에서 0.8로 지금 변경이 됐다고 그래서 0.8분의 0.6이니까 0.75라는 걸 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 요때 요 지점의 P3 전력이 되기 위해서는 P1 플러스 P2의 자승 플러스 Q1, Q1에서
P1 플러스 P2 부분은 아실 겁니다. 요 부분은, 요 S 부분은 여기 플러스 요게 되는데, 그 값을 이제 계산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요거 더하기 요거에다가 여기에서 여기 값이 나오려면은 요쪽으로 갔다가 그러면 여기로 갔죠. 거기다 다시 이만큼을 또 더해주면 되겠죠. 그걸 이제 수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워진 겁니다. 보시면은 여기 Q1하고 P2 똑같고 Q1에서 Q1에서 뺐다는 얘기죠. 여기 빼게 됐죠. 그러니까 이만큼 다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만큼 내려와야 되겠죠. 그래야지 P하고 이 값이 되게 되면 이 값이 나오겠죠. 그걸 써는 겁니다. 5,000은 P1 플러스 P2의 자승 플러스 Q1 마이너스 Q 플러스 Q2의 자승이 된 겁니다. 이거는 수식이 성립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왜? 5,000 kV라는 건 변함이 없으니까. 그럼 앞에서 3,750이라는 건 알았죠? 여기서 3,750이고 요게 Q1이 얼마라는 건 계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Q라는 값은 계산이 됐죠? 1,045라는 게 주어졌으니까. 그런 주어진 값들을 다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3,750 나왔고 2,260 나왔고 여기 부분은 P2의 탄젠트 세타 2로 이제 계산한 겁니다. 지금 마이너스 Q 플러스 Q는 결과적으로 Q1에서 여기 부분을 똑같이 계산한 거죠. P2로 그냥 2260이 처음에 나왔던 Q1이고 Q1 마이너스 Q가 2260이니까 그 값을 그냥 넣은 거죠. 원래는 3300에다가 1040을 넣어야 되는데 요 값이 2260이라고 했으니까 이 값이 그대로 들어온 거고요. 요 Q2는 P2의 탄젠트 세타탄입니다. 그대로 넣은 거고요. P2 값만 모르고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탄젠트 세탄이 이런 것들을 다 넣어가지고 P2 값을 계산하면 500kW가 나왔더라. 이와 같이 이제 방정식을 없애기 위한 그런 흐름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사인 세타는 이 세타가 어떤 세타라고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바뀐 세타라고요. 이게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P1하고 P2에다가 W는 5000이라는 거 알죠? P1 값이 얼마인지 나왔죠? P2 값이 얼마인지 나왔죠? 그러면 이제 코사인 세타를 계산할 수가 있더라. 이와 같이. 얘가 지금 어렵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그림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5000kV라는 건 변함이 없다. 0.75에서 0.8로 변하는 부분이 여기서 0.8로 변하더라. 그럼 이제 Q1이란 값은 계산이 됐고 P1이란 값은 계산이 됐는데 우리들이 알고 싶어하는 P2 값을 계산하고 나면은 이 Q2 값도 P2라는 계산을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 세타를 구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계산하고자 하는 게 이 P2하고 결국은 이 세타 값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얘기죠. 그림이 어렵게 돼 있고 수식이 어렵게 돼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유추해내는 단계들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를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셔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역류 개선에 의한 전압 강화의 경감은 잠깐 쉬었다가